자기 집이 불타는데 왜 보고만 있냐고요? 아테네 시민들이 도시를 버리고 바다로 나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는 전 세계 인구 44%를 지배하는 초거대 제국 페르시아. 800척 대 378척. 누가 봐도 끝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미친 도박 하나가 서양 문명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숫자를 무기로 바꾼 살라미스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기원전 480년 9월, 그리스 아테네가 불타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 아테나 신전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도시 안에 없습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배 갑판 위에서 자기 집이 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한 남자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버려라, 배에 타라, 바다에서 싸운다. 이 남자의 이름은 테미스토클레스. 이 사람이 내린 결정 하나가 서양 문명의 운명을 바꿉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최강 페르시아 제국, 인구 5천만, 전 세계 인구의 44%를 지배하는 초거대 국가입니다. 이집트에서 인도 국경까지 동서 5,000km에 걸친 영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미국 하와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옵니다. 병력 규모, 헤로도토스의 기록에는 무려 528만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과장입니다. 현대 학자들의 추정은 25만에서 50만. 그래도 고대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원정군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비교될 수준입니다. 함선은 원래 1207척을 끌고 왔습니다. 폭풍과 전투로 일부를 잃었지만 살라미스 해전 시점에서도 600에 800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합 함대는요, 378척,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하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도시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도 않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평소에 라이벌이었습니다. 코린토스는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각자 자기 도시 걱정만 합니다. 통일된 제국 대 분열된 도시 국가들. 800척 대 378척. 누가 봐도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2500년 동안 전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490년 제1차 페르시아 전쟁. 아테네 시민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마라톤 전투. 42.195km 마라톤 경주의 어원이 된 바로 그 전투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분노합니다. 변방의 작은 도시 국가에게 졌다니 복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준비 도중 사망합니다.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스를 완전히 짓밟겠다. 년간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토스 고제 운하를 팝니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에 배를 엮어 다리를 놓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원정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480년 봄, 페르시아 대군이 그리스로 진격합니다. 바다와 육지, 양면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리스는 두 곳에서 막기로 합니다. 육지에서는 테르모필레 협곡, 바다에서는 아르테미시온 해협, 테르모필레. 영화 300으로 유명한 바로 그 전투입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정예 전사와 함께 협곡을 막습니다. 3일간 버텼습니다. 하지만 배신자가 우회로를 알려줍니다. 레오니다스와 300 용사는 전원 전사합니다.
테르모필레가 뚫렸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군 앞에 아테네까지 막을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시온 해전에서 3일간 싸웠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함대는 손실을 입고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아테네가 위험합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리스 전체가 공포에 떱니다. 바로 이 순간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테미스토클레스. 기원전 524년생. 아테네의 하급 귀족 출신. 화려한 가문도 아니고 엄청난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 마라톤 전투가 끝난 직후 아테네 사람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라톤은 시작일 뿐이다. 페르시아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때는 더 큰 군대를 끌고 올 것이다. 육지에서는 이길 수 없다. 바다에서 싸워야 한다. 마침 라우레이온 은광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발견됩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돈을 나눠 갖자고 합니다. 1인당 10드라크마. 테미스토클레스가 반대합니다. 이 돈으로 군함을 만들자. 200척.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투표로 결정됩니다. 군함 건조안이 통과됩니다. 이것이 10년 후 살라미스에서 그리스를 구하게 됩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선견지명. 이것이 없었다면 살라미스 해전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배가 없으니까요. 자, 이제 기원전 480년 9월로 돌아옵니다. 테르모필레가 뚫리고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로 밀고 내려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결단을 내립니다. 아테네를 버린다. 아테네 시민 전원에게 배에 타라고 명령합니다. 여자, 아이, 노인은 살라미스 섬과 인근 도시로 피난시킵니다. 전투 강한 남자는 전부 군함에 태웁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늙어서 배에 타지 못하는 노인들이 남겨지고 집에서 기르던 개들이 주인을 따라 해변까지 뛰어와 지저댑니다. 한 개는 주인의 배를 따라 바다로 헤엄쳐 가다 살라미스 해안에 도착한 직후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아테네가 텅 빕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무혈 입성합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모든 신전에 불을 지릅니다. 살라미스 섬에서 그리스 연합함대 지휘관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난장판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출신 장군들이 말합니다. 살라미스에서 싸울 이유가 없다. 코린토스 지협으로 물러나서 방어선을 구축하자. 자기 집 앞에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반대합니다. 함대가 살라미스를 떠나면 각자 흩어질 것이다. 연합은 깨진다. 그리스는 끝이다. 설득이 안 됩니다. 표결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가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을 벌입니다. 자기 하인을 페르시아 진영으로 보냅니다. 하인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 함대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합니다. 지금 공격하시면 아테네가 협조하겠습니다. 거짓 정보입니다. 적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아군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중 전략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정보를 믿습니다. 왜? 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이 분열되어 있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새 페르시아 함대를 움직여 살라미스 해협의 양쪽 출구를 봉쇄합니다. 이집트 함대가 서쪽을 막고 주력 함대 500척 이상이 동쪽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본인은요? 아이갈레오스 언덕 위에 황금 옥좌를 놓고 앉습니다. 서기들을 옆에 배치합니다. 누가 잘 싸우고 누가 못 싸우는지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승리를 구경하러 온 겁니다. 기원전 480년 9월 25일 동이 텁니다. 살라미스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1.2km. 그리스 함대 378척이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전투 시작 직전 함대 전체에서 파이안이 울려 퍼집니다. 승리의 노래. 그리스만의 전투 관습이었습니다. 전우에게 용기를 주고 공포를 날려버리는 함성. 시인 아이스킬로스가 이날의 함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45세의 나이에 이 전투에 참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그가 기록합니다. 그리스의 아들들이여, 전진하라. 조국을 해방하라. 자식들을, 아내들을, 신들의 자리를, 조상들의 무덤을 해방하라. 오전 7시 전투가 시작됩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좁은 해협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의 계산이 빛을 발합니다. 살라미스 해협의 폭은 겨우 1.2km. 페르시아의 6,800척이 이 좁은 목구멍으로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줄배가 전투를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백길이 부딪힙니다. 노가 엉킵니다. 대형이 무너집니다. 600척이 장점이 아니라 장애물이 됩니다. 넓은 바다에서는 숫자가 힘입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숫자가 독입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정확히 이것을 노렸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싸우면 죽습니다. 좁은 곳으로 끌어들이면 이깁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좁은 해협에 적을 가두면 숫자의 우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의 성능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리스의 3단 노선, 170명의 노자비가 3층으로 나뉘어 노를 젓습니다. 배 앞머리에는 청동 충각이 달려 있습니다. 이 충각으로 적선의 옆권의 옆구리를 들이받습니다. 구멍이 뚫리면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스 3단 노선은 페르시아 것보다 튼튼하고 기동성이 좋았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적선 사이를 파고들어 충각으로 들이받고 빠져나옵니다. 페르시아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는 그리스 배가 들이받고 옆에는 아군 배가 부딪히고 뒤에서는 새로운 배가 밀고 들어옵니다.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스 함선에는 각 배마다 호플리테스 중자보병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무게만 2톤. 배가 들이받친 후 백병전이 벌어지면 이 중장보병들이 적선에 뛰어올라 싸웁니다. 반면 페르시아 함대는요? 전 제국에서 징집된 혼성 부대입니다. 페니키아인, 이오니아 그리스인, 이집트인, 키프로스인, 서로 말도 안 통합니다. 사령관의 눈치만 봅니다. 여기서 헤겔이 말한 핵심이 드러납니다. 정신의 힘이 물질의 양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한 최초의 사례. 그리스의 노자비들은 자유시민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자기 도시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페르시아의 노자비들은 징집병이었습니다. 이기든 지든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목숨만 부지하면 됩니다. 전쟁의 동기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전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결과는요, 페르시아 함대, 침몰 또는 불에 탄 배 3,400척, 그리스 연합함대, 손실 약 40척, 그리스 측 사령관 전원 생존, 페르시아 측은 총사령관이자 왕의 동생이 전사합니다. 아이갈레오스 언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 승리를 기록하려고 데려온 서기들 앞에서 자기 함대가 박살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보급선이 끊기면 대군 전체가 위험하다. 대군 대부분을 이끌고 아시아로 퇴각합니다. 장군 마르도니오스에게 30만 정예를 남겨줍니다. 이듬해
이 마르도니우스도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 격퇴됩니다.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 꿈은 완전히 끝납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살라미스에서 그리스가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속주가 됩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 실험은 끝납니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없습니다. 그리스 비극도 파르테논 신전도 없습니다. 유럽 문명의 뿌리가 사라집니다. 르네상스가 부활시킬 고전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서양 철학, 민주주의, 과학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물론 역사의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해전의 무게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살라미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테네 시민들은 그의 독선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참주가 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결국 도편 추방 투표에서 쫓겨납니다. 그리스를 구한 영웅이 그리스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요. 추방당한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디로 갔느냐? 적국 페르시아입니다. 자기가 박살낸 나라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자유시민의 투표가 제국을 이겼지만 바로 그 자유시민의 투표가 영웅을 내쫓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800척 대 378척.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이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둘째, 전장을 선택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넓은 바다가 아닌 좁은 해협을 선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협을 선택한 것처럼 싸우는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병력의 크기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가 명령에 의해 싸우는 자를 이깁니다. 그리스 노자비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를 저었습니다. 페르시아 노자비들은 왕의 명령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2500년 전 살라미스 해협에서 벌어진 이 하루가 이후 서양 문명 2500년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378척의 배와 그 위에 탄 자유시민들이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군대가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판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밤의 전쟁